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정부 인구정책 결국 변경 왜? 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정부가 저출산 관련된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현재 인구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려고 했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실패되고 이제는 정부가 심각하다라는 수치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인구정책을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 인구 저출산 혁명시대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수치였던 출산율이 1.00대가 드디어 붕괴돼서 0명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왜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정부가 지원을 해봤자 앞으로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출산이 계속해서 출산율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시기가 너무 오래된 계속 하락하는 시기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심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저출산이고 출산율은 답이 없어 라는 군중심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반등하려면 정말 정부의 엄청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있지 않는 한 올릴 수가 없어서 1명대를 다시 복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상태를 냅뒀다가는 지금처럼 계속 출산율 정책을 허울뿐인 정책을 내놓으면 0.5명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의견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보면 저는 하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미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냥 출산율 이거 답이 없는데 나 혼자 고통받고 그냥 끝내지 뭐하러 이걸 또 후세를 만들어서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부터 그냥 내 삶을 즐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왜 도대체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하늘버스님은 왜 도대체 저출산이 위기고 이게 왜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출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100% 잘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출산율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 아프리카는 그러면 인구가 왜 늘어나냐? 까놓고 말씀드리면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정부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니까. 왜? 내 삶을 내가 윤택하게 잘 살겠다라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과거 가치관과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회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사회 가치관이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만약에 엄청 발달돼서 여기도 잘 살아서 가치관이 변화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냐? 개인은 개인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정부는 저출산에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1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엄청 성공한 거죠. 중견기업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뇌부 A 회사의 사장과 회장과 사회이사나 사장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기득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1만 명에서 뽑아내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의 엘리트, VIP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서 이 A라는 회사가 영업 타격을 받아서 1만 명을 이제 100명으로 줄여야 된대요. 진짜 극단적으로 말이에요. 경영이 너무 악화돼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사업 부분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득권의 생각이 달라지죠. 지금은 내가 10,000명일 때 내가 누리고 있던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뿜뿜 열심히 돈을 쓰고 있었는데 100명으로 줄어들면 10,000명대랑 다르게 권위는 권위대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은 사람대로 내보내야 되고 내가 또 돈은 돈대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기득권층들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당연히 억울하고 절대 회사가 줄어드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정부가 딱 그 꼴이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계속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거는 내가 인구 감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5천만 명이 있었을 때랑 3천만 명이 있었을 때랑 이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빨도 있고 기업도 있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여기에 관련된 기득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들은 이 정부의 생각과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출산에 대한 후폭풍이 우리한테 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오히려 저출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예요. 저출산을 지금 왜 극복해야 되냐, 무조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이거죠.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더욱더 나아진 모습을 원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발전돼서 우리 후세대들은 더욱더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된 모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 사회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이상하게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내가 그동안 누릴 수 있는 권위 5천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뭐 더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더 악화되는 것조차는 막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하나 둘씩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보면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인구 노동 촉진, 국민연금 수령기한 연장 추진, 외국인 인구 증가 노동력 확보, 군병력 50만 명 시대로 수급 문제, 인구 감소, 학생 수 급감으로 교사 수급 관련된 문제, 요렇게 큰 틀에서 5개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지금 꺼내든 이유는 국가 시스템의 틀을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서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보면 고령자들의 법정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현실을 절충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2020년에 도입을 추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계속고용제도예요. 정년 연장이에요. 요게 뭐냐?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2013년도 일본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했다라고 합니다. 사업주에서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하되
해고 후 재고용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왜? 계속 20대부터 직장을 뭐 너무 잘해서 30년간 일한 사람이면 이 근속 연령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기업이 너무 부담되니까 이거를 해지하고 다시 60세 때 새로 들어온 것처럼 해서 최대한 임금을 줄여둬서 이거를 고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은 정책과제에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이냐? 연세가 넘어가셔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나가세요. 정말 회사에서 계속 있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를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기업들한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고용하면 우리가 혜택도 주고 너희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여기 고령자분들도 좋다라는 방침으로 가는 건데, 그럼 왜 도대체 정책과제에 넣지 않았냐? 청년들 때문에 그렇죠. 청년들이 20대, 30대, 그리고 지금 이제 자라나는 10대 분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일자리에서 또 고령자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내 일자리는 또 줄어들겠네 라고 하면서 반발이 장난 아니게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과제로는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가 뻔하죠. 고령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양적인 일자리도 없고 고령자분에 대한 보조인 국민연금은 계속 한계치가 뻔하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이 생활고에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령화, 고령화에서 빈곤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젠간 우리한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계속 꺼내든 거고, 이게 노인분들 일자리를 뭐 계속 세금 뿌려가지고 만들고 있다, 이거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분들도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만약에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 것까지 안 하면 뭐 손가락 빨고 계셔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들은 이제 이 뉴스를 들으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요게 첫 번째 이야기고, 아까 두 번째 이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아이를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생산 인구는 늙어가고 있는데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어차피 역피라미드로 돼가지고 정부가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역피라미드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저출산을 해결한다라는 게 이제 안 되니까 외국인 인력을 어디에서 데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 수혈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한 축에서 고령자 고용까지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한 축으로 외국인 인력 수혈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비자 제도도 바꿀 거고 동포 취업 제한, 지금 유승준, 스티브 유가 계속 재외동포 F4 비자를 지금 막 이야기하면서 그게 화제된 그거 말이에요. 이게 단순 노동은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조차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 취업 허용까지 이제 큰 폭의 틀을 혜택을 완전히 넓혀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230만 시대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이 속도가 이제 가속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역피라미드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죠. 외국인이 계속 수혈되면서 노동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국가의 틀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불안이 또 확산될 수도 있고, 지금 청년층이나 이제 태어나는 세대들이 또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간단해요. 일자리가 문제예요. 일자리가 넉넉했으면 지금 인구도 막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우리나라 일자리가 앞으로도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국민연금이죠. 지금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 쪽이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수익을 아주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국민연금을 타갈 사람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노령층 분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것 플러스 더 많이 받을 세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 이제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역피라미드로 계속 가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해줘야 되는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실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편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개편의 틀은 깔끔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에 관련된 세금 부담을. 그래야지 나가는 돈은 이렇게 많은데 벌어는 들이는 요만큼이니까 부실화가 되니까 나가는 만큼 그만큼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정부의 세금 충전이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방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개편안 합의를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거냐, 기업이 얼마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로자가 얼마 올릴 거냐, 이거에 대한 협상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국민연금을 이제 납부해야 되는 이제 사회적인 중추세대인 20대, 30대, 40대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 또 역피라미드 때문에 인구구조상 내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도 우려스러운데, 지금 정년연장으로 해서 국민연금도 60세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65세까지 납부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돈만 내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요게 이제 정부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 세 번째 이야기고, 네 번째는 뭡니까? 국방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국방 관련된 이야기도 간단하게 가끔 하는데, 보면 인구가 감축되면 군병력도 감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첨단 무기의 이 기술이 계속 늘어난다 하들 지상병력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지 군대의 이 국방 시스템이 맞춰집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MVG, 야간 투시경이 제대로 보급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불 꺼지면 야광탄이나 뭐 성광탄을 터트려서 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100명 중에 보급률이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구조차 감소된다. 미군처럼 첨단 군기술을 갖고 있어도 군병력을 쓰면서도 돌리는 거가 가장 베스트인데 그것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인구까지 감소된다. 정부 차원에서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성화나 첨단과학기술의 중심 전력구조 개편이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체 복무 적정 수준 검토를 지금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첨단과학 기술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으로도 현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역 판정을 받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모병제화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지금 발생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정책을 바꾸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나중에는 아마 외국인 그리고 귀화된 장병들도 이제 많이 보급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프랑스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이제 또 사회적인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인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아마 언젠가는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그렇게 또 억제할 건데, 만약에 귀화 인력으로도 충당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 국군의 마지노선이 40만 명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만 명에서 50만 명인데 지금 50만 명에 이제 근접했다라는 거는 40만 명까지 위협하면 아마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또 사회적인 논란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은 그럼 뭐예요? 교사 수급이에요. 여성분들이 특히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직종 중에 1위가 교사이신데, 교사 신분이요. 이 교사 신분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왜? 가리킬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계속 구조조정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원 수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늘어난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정말 극소수로 올라가고 있지만 말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는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원 수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를 안 했습니다. 왜?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또 교원 쪽에서 난리가 나고 한번 사회적인 불안감이 또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어느 한쪽은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주는데 교원도 이제 그만 뽑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라고 하는 층이 있고, 반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교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하고 우리나라가 교육 시스템에서 또 한 번 이런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됐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저희같이 한 교사에 4, 50명일 때 50명이 넘을 때 그런 거와 다르게 이제는 한 교실에 교사가 2명이 붙고 해서 한 학급에 대략 10명이나 15명, 20명으로 해서 아예 트레이닝 전문적으로 1대1로 최대한 붙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사교육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데, 어떻게 왜 이런 아주 큰 틀을 못 보고 교원을 줄이려고 하냐라는 이런 생각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쪽도 맞고 어느 쪽도 맞고 또 틀리다라는 거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길었어요, 내용이. 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을 얘기할게요. 5가지 이야기를 왜 꺼내 들었어요?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이 포지션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자, 그리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 꺼내든 정책인데, 우리 개인들이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말이에요, 야 이거는 문제가 될 요지가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일단 나눠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이슈가 또 여기에서 엄청 큰 이슈가 발생되면 그때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말이에요. 일단은 큰 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의 모든 핵심이 뭐예요? 정부는 틀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정부가 앞으로 인구가 감소돼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규모를 줄여서 인구가 4천만으로 줄면 4천만에 대한 정부 시스템으로 맞추자, 사회 시스템으로 맞춰서 운영하자라는 게 아니라, 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5천만으로 만들고 거기에 발생되는 또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들 있죠. 장점들을 최대한 앞으로도 구사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패턴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연동돼서 다양한 사회 혼란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길었죠. 정부 인구정책 결국 변경. 왜?
하나씩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원래 기존의 틀이 있었는데 이 틀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드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